안녕하십니까, 호화제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있는 개인택시 매매상사 대표님을 만나서 개인택시 신용대출과 현직에 있을 때 좀 저축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역용 가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개인택시를 사려고 하면 사전에 이렇게 대출을 받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네. 추후에 받는 거죠. 네. 예, 예. 인천에서는 저번에 신한은행에서인가 어딘가 조금 대출을 해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지금도 예, 예. 유지가 되고 있나요? 예, 지금도 가능하세요. 인천에서는 신한은행에서 전체 다 은행마다 하는 게 아니고 미추홀 구청 안에 있는 신한은행하고 계산동 복개천 지점에 있는 신한은행 두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도 인천 개인택시 번호판 가격이 거의 한 1억 가까이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얼마까지 대출을 해주는 겁니까? 사람들 신용도에 따라 다 틀리는데 네네. 최고 6천만 원까지 가능하세요. 예, 예. 그 신용도에 따라서 해준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개인택시 차량은 얼마까지 대출을 해줘요? 차량은 대출이 안 되죠. 신용도에 의해서 토탈 얼마에서 대출이 되는 거예요. 네. 차량 남바, 네. 쉽게 말해서 개인택시 번호판이죠. 네네. 개인택시 번호판, 차 묶어가지고 같이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그게 6천만 원 한도라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개인택시 차량은 지금 가격은 얼마나 하죠? 개인택시 차량은 중고차는 연도별로 다 틀리니까 감가상각 되는 부분에 참고하시면 되고 네. 개인택시는 소나타 기준으로 했을 때 1,820만 원에서 2,400만 원까지 옵션이 들어가면 2,400만 원까지 나와요. 그리고 개인택시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게 소나타예요. 네. K5가 있었는데 K5가 단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아에서 나오는 K5가 단종되고 K8이 나왔어요. 네네. K8은 이제 그랜저급. 네.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소나타, 뉴라이즈 소나타 1,820만 원에서 2,400까지. 그 다음에 소나타는 그 정도 시세고 그랜저는 2,400에서 3,000만 원 그 정도 시세예요. 그리고 차들이 요즘 공급이 안 되니까 삼성차들도 좀 팔려요. 네, 삼성차는 SM6가 요즘 택시로 좀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건 너부질이죠. 현대하고 기아하고 차 생산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좀 덜 팔리는 메이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차종을 선택하시는 것 같더라고. 네. 예, 예. 그렇더라도 그래도 한 1억 2천 정도는 있어야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평상시에 조금 저축하지 않으면 개인택시를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노후에 아무래도 노후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타고 있는 연금, 노후에 연금 타잖아요. 네. 연금 플러스 개인택시 수익금으로 생활을 하시려고 하는데 전혀 준비 없이 와가지고 빚내가지고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은행 요즘 이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신한은행 대출도 3%대밖에 안 됐었다고요. 근데 요즘은 뭐 7%대까지 올랐잖아요. 예. 이율이 너무 많이 올랐고 이걸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는 형식이에요. 네네. 5년 동안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으면은 한 달에 100 몇십만 원씩 나가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죠. 차량 유지비 플러스 대출금 갚으려면 부담이 되니까 그래도 노후 생각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정도 이상은 택시 자금을 만들어 오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예. 개인택시를 구입할 때 현금을 다 내시는 분들이 있나요? 한 7대3 정도 되죠. 대출이 70%, 현금 다 가져오시는 분들이 30%. 현금 다 가져오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세요? 미리 준비들 하신 분들이죠. 예, 예. 다른 사업하기 그러고 뭐 가게를 차린다든가 하다가 안 되니까는 아무래도 이게 그래도 확실한 직업이잖아요. 네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면허권 살아있고 차 살아있으니까 위험부담이 좀 적으니까 벌이는 좀 적더라도 위험부담 적은 걸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층들이 그래서 유입이 많이 돼요. 네. 어떻게 젊은 층들이 그렇게 개인택시 살 수 있는 돈이 있죠? 그러니까 직장 다니다 중간에 퇴직하고 오면 아마 퇴직금이나 아마 집에서 좀 보조를 받거나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옆으로 빠져가지고 개인 용달은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양수할 수 있을까요? 개인 용달은 요즘은 티오값 2,900만 원에 차값 1,800만 원 정도면 가능하죠. 대표님, 그러면 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분들에게 어떻게 좀 돈을 마련해야 되는지, 뭐 아니면 또 어떻게 개인 택시를 준비해야 되는지 좀 좋은 조언 한번 해주시죠.
아무래도 지금은 수명들이 길어져서 100세 시대잖아요. 만약에 나이가 나와서 노후에 뭐를 할 건가 미리 설계하시는 분들은 미리 목표를 좀 정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개인 택시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개인 택시 금액이 좀 크잖아요. 미리 적금을 든다든가 뭐 해가지고 기본적인 기본 자금은 만들으셔야 돼요. 기본 자금 만들어서 오셔야지 그걸로 다 대출로 하시게 되면은 그 대출금 갚으면은 집에 가져갈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하나만 하잖아요. 힘들고. 예. 사고일도 많고 그러니까 개인 택시를 노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자금 준비를 좀 철저히 해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적금을 들어선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 기본 자금은 만들어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왜 남자분들에게 이게 제2의 직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노후가 많이 보장되잖아요. 네네. 쉽게 말해서 직장에서 58세 정도 되면은 은퇴를 하잖아요. 네. 은퇴해서 58세에 뭐를 하실 거냐고.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다시 재취업도 가능하겠지만은 일반인들이 전문직에 있는 분들보다는 일반직들이 많잖아요. 네. 나와서 취업을 하는데 지금 건립들이 많잖아요. 젊은 층들도 취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네. 자격증만 있으면, 개인택시 자격증 있으면은 그래도 큰 자본 안 들고, 적은 자본은 아니죠. 1억이 넘으니까. 그래도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니까 그래도 좀 부담이 덜 하잖아요. 면허권으로 살아있고, 차로 살아있고, 그리고 하다 안 되면 만 61세가 되면 다시 팔을 수도 있고. 예. 개인 택시가 제2 직업으로 좋은 건 또 어떤 이유일까요? 집에 지금은 다 자가용 하나씩 필요하잖아요. 네네. 부재도 없으니까 자가용 겸 일상생활에서는 도벌이도 가능하고 그런 게 아무래도 좀 낫죠. 자가용 하나 집에 있어도 유지비 따지면 꽤 들어가잖아요. 기름값이나 보험료나 다 따지게 되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데 개인 택시 가지고 있으면 자가용으로 쓸 수 있잖아요. 자가용으로 쓰면서 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럼 또 개인 택시를 하지 말아야 될 분, 이런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셔야 돼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드시면은 저녁 늦게 술 마시면 다음날 보면 100% 다 나와요. 네네. 본인은 깼다고 생각하고 나와가지고 일 나오시는데 술 냄새가 나면 지금은 승객이 더 먼저 알아요. 승객이 신고하면 그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절대 술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은 좀 절제하셔야죠. 예. 대표님도 개인 택시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저도 한 6년 정도 했거든요. 6년 정도 해갖고, 저도 젊었을 때는 좀 꿈이 있었어요. 개인 택시 조합에 그 이사장 한번 할 욕심으로 개인 택시를 시작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중간에 관두고 이 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실제 개인 택시를 해보시니까 개인 택시는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자유지급이잖아요. 네. 자유지급이니까 남한테 구속 안 받고 내가 나와서 일하는 시간만큼 보장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게 낫죠. 그리고 어차피 자가용 겸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인천 같은 데는 개인 택시 한 달 벌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는? 이건 일정하게 얼마라고 딱 얘기하기가 그래요.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고 적게 하시는 분들은 적게 하시는데 젊은 층들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 500, 600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렇게 내가 말씀드리면 또 이상한 소리들을 하니까 내가 저 얘기를 자꾸 그런 거는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예. 그거야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갑론을박하는 거니까 실제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많아요. 또 뭐 못 보신다고 생각하면 거기다가 좀 뭐 댓글을 다셔서 그렇지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도 거의 다 일보를 써요. 내가 하루에 얼마 벌었고 지출이 얼마고 일보 쓰시는 분들이 뭐 거짓말하면서 일보 쓰겠어요? 벌이 얼마 벌었으니까 그만큼 쓰는 거고. 예. 젊은 사람들이 개인 택시 시장으로 지금 많이 유입된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직장에 스트레스들 받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 하는 것보다 나와서 그냥 설발스럽게 제2의 직업으로도 괜찮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자유직업이고 사업이고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정년하신 분들에게 그 개인 택시를 실제로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대표님은. 예. 그러면 정년퇴직하고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의 이 개인 택시 직업 만족도는 어떻던가요? 명퇴를 오고 오신 분들은 거의 8, 90%는 굉장히 만족을 하셔요. 예, 만족을 하시고 젊은 층들은 와서 만족 못 하는 분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벌이가 적다. 예, 쉽게 말해서 큰 금액을 생각하고 왔는데 그 금액이 절반도 안 된다. 그런 분들이 많죠. 예. 마지막으로
정년하고 개인 택시와 개인 용달에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비교 한번 해주십시오. 개인 택시는 요즘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됐어요. 콜로 거의 다 움직이고 손님을 찾아다니잖아요. 네. 옛날에는 길에 돌아다니면서 손님을 찾아다녔는데 지금은 콜 시스템으로 해서 콜로 다 움직인다고. 근데 아무래도 많이 편리해졌죠. 네. 그리고 힘이 좀 덜 들잖아요. 네. 승객을 상대해서 술 먹은 손님 타고 그러면 좀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받겠지만 요즘은 그런 게 좀 적어졌다고 그러더라고. 화물차는 경기가 침체되면은 바로 직격탄이에요. 물동량이 없으니까 수익면에서 바로 차이가 나니까 요즘 그걸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물에 하시던 분들도 지금 화물차를 팔고 개인 택시로 갈아타려고 그러는데 화물 가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번호판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예,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래도 매매는 번호판 가격이 원활한 편인가요? 요즘은 좀 주춤해졌어요. 이전에는 제가 평균 40대 정도를 했는데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화물 같은 거는 이렇게 중개를 하면 중개 수수료 얼마나 받습니까? 20만 원 받아요. 20만 원? 예, 예. 큰 돈이 안 되네요. 예, 예. 아니, 나는 뭐 이게 좀 하면 그래도 한 100만 원씩 받나 그랬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죠? 화물은 많잖아요. 대표님하고 얘기해보니까 어떻게든 정년 전에 뭐 적금을 들든 뭐 저축을 하든 해서 개인 택시를 생각하고 있으면 개인 택시 번호판을 살 수 있는 돈은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확 드네요. 그죠? 예, 그리고 대출 받으시는 분들도 네. 100%다 대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대출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대출 안 되는 분, 뭔 분이 현금 서비스, 쉽게 말해서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은 분 많죠.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그게 제일 신용도에 타격을 줘요. 현금 서비스, 카드론. 그리고 대출을 받더라도 2금융권, 3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분들은 거의 안 돼요, 대출이. 그분들은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 은행에서는 안 되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미소금융이죠. 미소금융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상자들은 또 해줘요. 7등급 이상자들은 또 5천만 원, 6천만 원 또 가능하세요. 신용이 아예 안 좋거나 신용이 좋거나. 네. 예, 예. 제가 이렇게 유튜브하고 이거 칼럼에다가 퇴직 임박하면 돈을 좀 저축하고 또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돈 얘기가 나오면 우리나라 사회가 좀 이렇게 반응이 좀 격하게 하잖아요. 예.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정년하고 나서도 또 노후에 돈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돈 없이 뭐 움직일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네. 정년하고 나서 뭐를 하더라도 움직이려면 다 돈이 관여되지. 쉽게 말해서 자녀들 와서 손주들 와서 얼굴만 쳐다볼 수 있나요? 손주들 오면 용돈이라도 좀 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대접을 받는데 네. 나이 들수록 지갑을 열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참 이게 힘든 게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게 특수직에서 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가능했지만 그때 벌어서 월급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돈 모은다는 게 그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분들이 뭐 돈 모으기 싫지 않아서 뭐 안 모으는 건 아니잖아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니까 못 버는 거 아니에요. 나가는 게 지출이 많으니까. 어쨌건 간에 제2의 직업을 위해서는 너무 많은 대출을 끼면 또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예, 그러다 예. 보면 흥미도 안 나고 그러니까 예, 예. 또 일을 하기 싫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뭐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든지 좀 모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개인 택시 관련해서 대출과 또 제2 인생에서 뭐 돈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돈 얘기가 나오면 또 뭐 이상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또 자본주의 사회고 돈이 중요하니까 뭐 솔직하게 이렇게 돈 얘기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한번 보시면서 이런저런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년 임박하신 분들도 한번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될지 한번 아니면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화전은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분야를 살아가는 사람을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